대본 분석은 작가라면 복잡하게 분석해야 되겠지만 배우는 결국 이거야. 얘가 원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. 당연한 그 거겠지만. 앞에 막 상황을 엄청 짤 필요는 없겠네. 아, 그럼요. 그걸 짜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짜도 돼. 근데 문제는 자기 말대로 저 지금 몇 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, 그걸 받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.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당대 지금 4줄짜리잖아. 네. 그럼 딱 받으시면 간단해. 이건 생각하면 돼. 얘는 지금 기분이 좋냐 나쁘냐 태도 감정을 먼저 잡아주면 돼. 좋을까요 나쁠까요? 안 좋아요. 안 좋아? 나는 좋을 것 같은데. 왜냐하면 자기 말이 안 좋은 건 맞아. 지금은 나쁜데 과거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거잖아. 물론 자기 말이 맞지만 나 같으면 좋은 거일 것 같아. 왜냐하면 이 대사 아예 더 있잖아. 야, 그래도 내가 저 동숭동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다녔을 때가 내가 야 진짜 좋았던 것 같아. 이런 거는 뭐냐면 지금은 안 좋은데 과거에는 내가 좋았다는 회상을 하는 거잖아. 이거 세 번째 겁니다. 보시면. 아, 첫 번째 거야? 세 번째. 아, 세 번째. 아, 세 번째. 내가 잠깐. 맞아. 이건 나빠. 내가 착각했어. 대사가 비슷해서 착각했어. 그러니까 세 번째 거라면 이제 다른 거죠. 맞아. 자기 말에 맞아. 야, 내가 영화 시작한 지 벌써 10년 다 돼 가는데 아직 감독 입봉도 못 하고 빌빌 걸고 있잖아. 이건 뭐예요? 목표 동사로? 동사가 뭘까? 한마디로 간다는 거야. 푸념하다. 타령하다. 푸념하다네. 그리고 신세 타령하다네. 그럼 신세 타령하면 정확한 맞아. 기분 나쁜 거지. 한탄하다. 그렇지, 한탄하다죠. 한탄하는데 친구에게 하는 거니까 한탄보다는 푸념 같은 게 더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? 더 사적 단어로서 그렇죠? 나 같으면 그냥 에휴 진짜 신세 푸념하다, 신세 한탄하다. 좋아, 한탄하다로 치고 푸념하다. 그리고 부사를 넣어주셔야 돼. 무슨 얘기냐면 태도 감정은 나쁜 거잖아. 네.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떻게 나쁠까요? 얘가 나쁜 건 어떤 식으로 나쁜 거야? 감독 입봉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10년 동안. 네. 그 기분이 어떨까? 빡칠 수도 있어. 예를 들어서. 아니 빡치고 안타깝고 뭔가. 그치, 빡치고 안타깝고 될 듯 하다가 그리고 이게 만약 실화라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감독 입봉을 못한 이유는 계속 이거를 시나리오를 갖고 스타나 제작자가 갖다 줬는데 뭐 차뭉차사에다가 했잖아. 그러니까 맨날 거절당했다는 거 아니야. 극중 얘기죠. 그러면 얼마나 존심도 상하고 분노가 쌓여 있겠어. 그러니까 빡치면서도 슬픈 거지. 서러운 거지. 서러운 거 아닐까? 그러니까 맞아요. 빡치고 서러워. 그럼 서러운 표정을 넣어주시면서 한탄하면 되는 거지. 야, 내가 진짜 영화 시작한 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감독 입봉도 못하고 나 이거 빌빌거리고 있잖냐. 이러면서 서러움을 풀다가 되는 거지. 지금 했던 것보다는 더 세게 가야 돼.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고 있었고 뭔 뭐하고 있어서 말하잖아.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엄마가 나를 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는 거잖아 어쨌건.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때 얘 표정은 어떠냐 이거죠. 당연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좀 내 말이 웃긴 얘기지만 씁쓸한 마치 뱃속에서 막 석유가 이거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검은 물이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만약 내 표정이 일종의 뭐 커피 필터가 되는 거지. 우리가 커피가 이렇게 지나가면 필터에 묻잖아. 그 커피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. 여기서 물은 뭐냐면 바로 그 대사를 말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대사를 말하면서 특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, 그쵸? 근데 이건 되게 구체적인 얘기란 말이지. 왜냐면 여기서 보면 추자연 캐릭터가 엄마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아빠는 이랬고 어린 눈으로 돌아가서 그때 심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. 그러면 그거를 조곤조곤 말하고 있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정말 바늘에 따끔따끔 찔리듯이 괴롭겠지. 그러면 그 고통을 넣어줘야 돼.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슬픔 자체를 연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.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 슬픔 따위는 없어요. 사람들이 자꾸 연기에 감정에서 슬픔이 있다고 하는데 슬픔은 시청자가 느끼는 거지. 가령 스카이캐슬 누가 자살해서 죽었다. 그러면 관객이 시청자가 보고 어머 안 됐다. 이렇게 슬픔을 느끼는 거지. 당사자는 고통을 느끼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지선우가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 캐릭터가 바닷가에서 두 가지 감정을 넣어준단 말이야.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바닷가를 보면 막 웃어. 막 웃으면서 오히려 해방됐다는 감정을 느껴. 그리고 그러다가 좀 이따 몇 초 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든. 슬픔이 아니라 뭐라고요? 고통을 표현한다고. 대표적인 게 지선우하고 저 누구야 이태호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. 바람 피는 것도 바람 피는 거지만 아들 양육권 때문에 이 싸움이 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이 둘 다 극진하다고. 지선우도 아들은 정말 사랑하고
이태호도 못된 놈이지만 아들은 정말 챙기고 사랑을 해준다고.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양육권에서 얘기할 때 슬프게 얘기하지 않아. 얘네 둘이 고통스럽게 얘기한다고.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어. 이렇게 고통 속에서 화를 내고 지선으로도 고통을 참으면서 말을 하지. 이게 그래서 이 두 분이 연기를 잘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슬픔을 연기하면 안 돼. 지금 이 추자은 캐릭터도 물론 슬픔은 결과 감정이고 캐릭터 입장에선 이 말을 하면서 어때요? 슬픈 게 아니라 고통스럽겠지. 그러니까 그때 아빠는 이렇게 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엄마. 근데 엄마 나한테 어떻게 했어?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가야 돼. 자, 고통을 연기해 주시면 연기도 훨씬 편해지고 오히려 더 편해져. 슬픔이란 건 일종의 상태야. 그러니까 슬픔을 연기하기 힘들어. 슬픔이란 건 엄마가 나 어렸을 때도 약 먹였죠.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는 거지만 고통은 뭐냐면 엄마 어렸을 때 나 약 먹여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알아. 말하면서 말은 담담하게 하지만 속에선 따끔따끔 내 말에 의해서 고통이 느껴져야지. 이걸 해줘야 돼. 요 대사만 해볼까요? 그 아버지 얘기.